반갑습니다. 자, 이제 정비법에서 마지막 절차가 나옵니다. 마지막 절차, 종료하는 절차, 저번 시험에 나왔던 절차 순서 맞추는 파트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절차를 묻는 것은 정비법에서 출제 하나의 패턴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마지막 공사를 완료하는 절차를 보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이 끝났을 때 공사를 완료하는 절차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완료 절차입니다. 정비사업은 요 절차법이니까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도 완료하는 어떤 마지막 종결점을 향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운다. 했었죠.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구역을 지정한다. 정비 구역의 지정.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시행자 결정이다 해서 이때 조합을 설립을 합니다. 조합 설립을 이때 하는 것이겠죠. 조합 설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시행자들이 정비 사업의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분양 신청을 받는다 라 했습니다. 요 신청이 끝나면 신청 현황을 토대로 해가지고 건물 바꾸는 계획, 관리 처분 계획을 이때 수립을 하고 요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 받고 고시가 딱 되어지면 사업에 철거 착수한다 했습니다. 착수한다. 이제 철거하고 사업에 착수합니다. 해서 이제 완성이 딱 되었을 때, 공사 완료 보고에서 준공인가 신청해서 준공인가를 받는다랍니다. 요 인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군수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받고 나서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가 공사 완료 고시란 것을 직접 해줍니다. 요 완료 고시해주면 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끝이 났지만 그 다음에 완성되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구분 등기, 분할 등기합니다. 이걸 위해서 대지를 확정 청량을 한다. 청량하고 또 동시에 토지 분할, 구분 등기한다. 토지 분할, 구분 등기한다. 이 말입니다. 한 다음에 이제 해당 관리처분계에 나와 있는 바대로 동호수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로 입주하세요 라고 해주면서 동시에 그 집으로 소유권 이전해준다. 이전 처분해줍니다. 라는 사실을요, 통지하고 고시합니다. 이 소유권 이전 고시를 딱 했을 때, 요 다음날 되면, 이제 그 새 아파트가 진짜로 자기 집이 되어서 이사가고, 해당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보시면, 이 해당 그 집으로 소유권이 다 이전 딱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청산금이 확정되어서 청산 절차가 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체 없이 등기 축탁을 해서 마무리를 딱 해주게 된다. 이것이 사업의 절차였습니다. 저번 시험에 이 순서를 맞추라 이렇게 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 출제였습니다. 보겠습니다. 해서 1번 보시면 이제 334페이지입니다. 1번에 방관로 1번 딱 보세요.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 시행자 해서 이 파트를 딱 보시면요. 전부 다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 시행자, 이들 외에 사업 시행자, 이들한테 인가 신청한다. 이 말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 시행자는 공사가 완료가 딱 되어지면 일단의 절차를 거쳐서 시장 군수한테 준공 인가를 받아야 된다. 라 되어 있습니다. 자, 되어 있고요. 또 단서 보세요. 다만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요, 자체 인가 처리한 다음에 그 사실을 보고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체 인가하면 바로 그 순간에 준공인가 된 것으로 본다랍니다. 그래서 주택공사 등 공공단체가 사업 시행자이면 자체 인가 처리한 다음에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한테 보고 통보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이번에 준공인가 신청을 받으면 검사를 실시를 다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검사가 잘 되었다 싶으면 공사 완료 고시를 한다라고 그 밑에 3번에 나와 있죠. 준공검사한 결과 사업이 인가받은 대로 잘 되었다고 인증이 딱 되어지면 인가를 한 다음에 공사 완료를 그 지방 공부에 고시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혹시나 시장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인가 절차가 없이 곧바로 공사 완료 고시한다 라는 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음에 오른편 5번입니다. 실제로는요, 공사 완료 고시가 딱 되어야 이때부터 이사 간다가 원칙인데, 근데 요 전체 사업장에서 주택 건물은 다 완성이 쫙 되었지만 기타 제반 시설들, 조경이라든지 기타 각종 기반 시설, 이것이 완성이 안 되어도 주택 건물만 먼저 완성이 딱 되어지만 요걸 비워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준공 인가 전에 완성되어진 주택은 먼저 사용허가 입주허가를 먼저 내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준공 인가 전에 건물에 사용해서 인가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물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면 입주 예정자한테 사용, 즉 입주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요, 전체가 다 완성되어야 이때 입주한다가 원칙인데, 그런데 이 기타 제반 시설들 완성이 안 되었다 해도 주택 건물이 완성이 딱 되었으면 여기에 먼저 이사 갈 수 있게 준공 인가 전 사용허가 입주허가를 다 내어준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 보시고요. 그 밑에 네모 2번입니다. 2번 소유권 이전 딱 나와있죠. 준공 인가와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뭘 한다 했습니까? 대지의 확정 청량과 토지 분할 절차를 거친다. 즉 구분 등기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절차를 이제 봤습니다. 1번에 있죠. 자, 그래서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청량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 처분 계획에서 정해져 있는 그 동호수대로 소유권 이전한다라고 통지하고 고시를 딱 해주면 이제 그 다음날 소유권이 딱 넘어간다. 해서 가장 이미 준공 인가전 사용 허가를 통해서 이사간 그 집이 진짜로 자기 집이 되는 시점은 소유권 이전 고시한 그 다음날 되면 이사가서 살고 있는 그 집이 자기 소유권으로 넘어온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말이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날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어서 쭉 나와 있죠. 보십시오. 그 다음에 관로 2번입니다. 방관로 2번 보시면, 근데 이 소유권 이전됩니다. 새 집으로 이전됩니다. 이전될 때 보시면 종전에 있던, 우리가 이 관리처분계획을 세울 때 종전 그 대지나 건축물에 있는 소유권 외 권리도 파악을 해둔다. 소유권 외 권리 명에서 파악을 해둡니다. 그것이 붙은 채로 옮겨갑니다. 그 표현 보시면 나와 있죠. 이 분양받을 때한테 소유권 이전했다. 통지하고 고시해주면 전부 다 종전에 있던 모든 권리가 붙은 채로 다 같이 넘어간다. 이 말이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 이 관로 2번이죠.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을 때한테 소유권 이전했으면 종전 토지나 건물에 있던 각종 어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등이 붙은 채로 넘어간다. 결정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3번입니다. 지체 없이 이 등기 촉탁도 신청한다. 라는 말이 또 이어서 그 밑에 방관로 3번에 나와 있죠. 지체 없이 합니다. 또 요 사이에는 타등기는 일체할 수 없다랍니다. 개발 사업을 할 때는 14일 안에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타등기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타등기 일체할 수 없다라는 또 제한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또 336페이지 가시면 청산금이요. 청산금. 이제 청산금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딱 되니까 청산금이 딱 정해지면 이때부터 청산금을요, 징수할 사람한테 징수하고 교부도 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요. 근데 징수할 때가 그것을 내지 않고 있다 할 때는요, 하나 시군구한테 의뢰해서 강제 징수를 의뢰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요, 안 받고 있다 라면 청산금에 대해서 안 받으면 공탁에서 그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항상요, 우리 강제 징수를 위탁하면 시군구가 징수해 줍니다. 대신요, 징수한 그 금액에 항상 100분의 4%는요, 수수료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민간에서 의뢰하면 4% 지급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책을 보시면, 네모 3번에, 방관로 1번입니다.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가 이 종전 소유하는 토지나 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그 대지나 건물 가격 차이가 있다 할 때 바로 그 차이금에 대해서 징수한 것이 바로 청산입니다. 자, 그 원칙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난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청산금을 징수한다. 이것이 원칙이죠. 원칙인데 이미, 그러나 그들, 정관에서 정하고 있거나 또요, 그 조합총회에서 의결하게 되어진다라면,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난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고시하기 그 전에 요 사이에 다, 그 사이에 미리 분할 징수와 분할 교부할 수 있다. 분할 징수와 분할 교부도 할 수 있다. 이 말 나옵니다. 이 말은요, 총회에서 의결하거나 또 정관에서 정하고 있으면
미리 그 전에 알아서 정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령에서 다 알아서 요 사이에 정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서 정하거나 총회에서 결정한다라면 그 소유권 이전 고시하기 그 전 요 시점부터 이 권리처분 인가 있고 요 사이에서 이미 다 분할 징수 분할 청산이 딱 되어서 정리가 쫙 되어집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의미가 그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정관에서 정하거나 또 총회에서 의결한다면 권리처분이 인가받은 이후에 소유권 이전 고시 하기 그 전에 분할 징수와 분할 지급을 할 수 있다. 다 이렇게 실체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로 임 보시면 강제 징수를 이렇게 의뢰할 수가 있다 하면 그 징수한 금액의 4%를 수수료 지급한다라는 말도 이번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탁이죠. 공탁. 교부할 때 안 받으면 공탁을 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런 징수나 교부할 권리 일대 보시면 이것도 5년간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 소멸시효가 또 여기에 나와 있죠. 이것도 같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관로 4번입니다. 이 청산금에 대해서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압류권자는요,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서 물상대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말도 제일 끝에 4번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파트를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업의 절차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3절편은요, 기타, 이제 우리 정비사업에 관한 기타 특례가 쭉 나옵니다. 기타 각종 어떤 정비사만의 각종 권리와 뭐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훑어보겠습니다. 까지가 절차였습니다. 절차는 잘 확인해 주세요.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정비 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구역을 지정한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어떻게 조합 설립합니다. 모든 신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세워서 사업 시행 인가 받으면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통해서 신청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 인가를 세운다. 인가가 딱 되어지면 사업에 착수한다. 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준공 인가 받고 인가권자 공사 완료 고시를 딱 해주면 이제 사업은 끝이 났지만 분할 등기를 위해서 대지 확정 청약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이걸 통지하고 고시하면 그 다음날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청산금이 확정되어서 청산 절차 개시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지체 없이 등기 촉탁 신청해서 정리해준다. 이렇게 딱 흘러간다. 이것이 사업시행의 절차입니다. 석권하고 맞추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 여기까지는 절차였고요. 지금부터는 말입니다. 이제 사업시행할 때 각종 어떤 권리와 의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셔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제 3절편입니다. 이제 337페이지입니다. 자, 정비 사업이 에서 필요하다면 규모 큰 사업들은 당연히 분할해서 시행도 할 수 있고 또 작은 사업들 묶어서 결합 시행도 당연히 할 수 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2번 보시면 모든 정비사업 할 때 순환 방식의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순환 방식 정비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한 번에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큰 사업장이면 공구를 나누어서 아예 사업장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구를 나눕니다. 그래서 1공구, 2공구 공구를 나누어가지고 1공구 먼저 공사를 딱 하면서 이쪽에 철거되는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해당 그 인근 장소에 임대주택용 주택을 먼저 딱 지어놓고 이게 잠시만 임시로 거주했다가 임시로 잠시 갔다 거주했다가 또 공사 끝이 나면 다시 재입주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구 공사할 때 여기도 철거되는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시로 잠시 임대용 집에 갔다가 다시 완성되어지면 다시 입주하시면 된다. 순환 방식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권리자분께서 요 임시 임대용 주택, 임시 거주용 주택에 거주 딱 해보니까 이쪽이 더 마음에 든다라고 희망 원합니다. 원하면요. 그럼 좋다. 이쪽 대신 당신한테 이쪽을 분양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이쪽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임대용 집이 좋으면 그쪽에서 거주하게 분양 처분할 수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정비사업은 원활히 시행을 위해서 정비구역 내외에 건설되어진 주택이나 이미 건설되어져 있는 주택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통해서 철거되는 자들의 임시로 거주하는 방식으로 순차적 방식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자, 또 이번과 보시면 순환용 주택에 거주한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도 그 집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할 때는 그쪽으로 분양 처분할 수가 있다 합니다. 그러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그쪽 집에 처분된 것으로 간주하고 대신 이쪽 집을 다르게 활용하면 된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3번이 참 중요합니다. 3번 상은 참 중요한 상입니다. 뭐냐면 임시 수용시설 등 설치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철거되는 분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시 수용시설 등에 관한 설치, 임시 수용시설 등 조치가 필요한 사업이 모든 사업이 아닙니다. 순환 방식은 모든 사업이 다 할 수 있어도 임시 수용시설 등 조치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산동네 개선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 이 두 사업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업을 할 때는 철거되는 분들의 안정을 위해서 강제로 인근입니다. 인근에 보시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토지나 건물이 있다. 또는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한 토지나 건물이 있다. 또는요, 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 있다. 또는요, 개인적인 어떤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 있다. 합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 있으면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걸 좀 쓰자. 이렇게 임시로 수용시설이 필요하니까 좀 임시로 좀 섭시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가 있어요. 임시 수용시설에 조치 필요하다. 좀 쓰자. 이렇게 강제 수용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점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요, 요 요구가 있으면 특별하게 사용 방법이 확정이 되어진 경우 외에는 요 요구에 대해서 행정청은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뿐 아니고요, 요 토지나 건물 사용료에 대해서 무상입니다. 무상, 공짜로 이 땅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권리가 발생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공공이나 개인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일 때는요, 당연히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한다 라고 할 때 진짜 필요하다 싶으면요, 요 토지나 건물은요, 좋다. 반대로 강제 일시 사용을 하게 해줘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공이나 개인 단체 소유의 일시 사용일 때에는요, 당연히 손실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또 어미를 딱 두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끝이 났다. 그 후에 사업이 끝이 났으면 공사 완료 30일 이내에 다시 원상 회복은 해줄 복구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임시 수용 또는 그 상조 조치 가지고 사업의 심리는 모든 사업이 아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 요 두 사업 할 때만 그렇다. 첫 번째 먼저 쟁점입니다. 보시고요. 당연 정비구역 안팎에 소재한 임시 임대주택 거주 안정을 위해서 임시 수용시설 등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관로 2번입니다. 필요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이나 개인 시설에 대해서 좀 서자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관로 2번 가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요,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이 밑에 같은 1, 2, 3번 같은 특별하게 확정되어진 경우 외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요, 이 사용료도 무상으로 쓴다. 면제해 준다. 그런 말 보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공공이나 개인은 그런 말이 없으면 거부할 수도 있고, 또 거부하면 강제 일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손실보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끝이 났으면 30일 이내에 원상 복구시켜라 라는 말도 이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십시오. 다음에 방어는 4번입니다. 4번 이거 말고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임시상가 등 설치 조치가 필요한 사업도 있네요. 이건 모든 사업이 아닙니다. 상가 중심의 한 사업이겠죠. 당연히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 할 때는요, 상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 구역 안팎에 임시 상가 지어서 임시로 장사하게 생활 안정 대책을 취할 수 있다라는 말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 1단에서 상가 사업 1단에서 그 상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또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 안팎에 임시 상가를 설치해서 영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임시 수용시설 등 조치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개발 사업만 한다. 하지만요, 이 임시 상가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일 때 한다. 해서 사업 종류마다 구분을 딱 해야 됩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또 큰 4번 가시면 이 사업도 보시면 강제 수용,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다. 해서 끝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하고 버티고 있는 요 정비구역 안에 일부 토지 주인이 있습니다. 끝까지 반대하고 있어. 그러면요, 강제로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럼 수용, 사용이라는 말 딱 나오면 사업 인정이 필요한데 그 사업 인정 시집이 언제냐? 이 사업은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이다 합니다. 그래서 수용이라는 말 딱 나오면 강제 수용할 때에는 당연히 공익특별법상의 그 사업 인정이 필요한데 간주한 시점이 요 정비법은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날 그날 사업 인정으로 본다. 이것만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4번 딱 보시고요. 자, 오른편은 5번 중요하죠. 용적률 특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든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일 때 보시면 이 각종 세입자입니다. 세입자들에 관한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됩니다. 세입자 주거 안정.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이 세입자들한테 당연히 이 법에 보시면 법적인 어떤 손실보상 그럼 지금 해줍니다. 손실보상 해줘야 돼요. 뭐 당연하게 각종 어떤 검증반환 청구뿐 아니고 이사비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줍니다. 또 상가일 때는요, 상가 손실보상도 일부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이 법적인 손실보상은 당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요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할 때는 참 이쁩니다. 그래서 이 상가 세입자 등한테 법적인 손실보상보다 훨씬 더 많이 해주면 당신한테 해준만치 비례하여서 딴 건 못 주고 그쪽에 제한받는 요 용적률, 이 용적률을 정비계획서 정한 그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5%까지 추가로 완화할 수가 있다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딴 건 못 주고 규모 제한하는 바로 용적률 요소를 100분의 125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상가 등 세입자 또 각종 주거 세입자한테 법적 손실 보상보다 훨씬 더 많이 보상해주면 해준만치 비례하여서 인정받으면요, 용적률을 100분의 125%까지 완화할 수 있다. 요 질문 중요합니다. 또 보십시오. 해서 보시고요. 자, 6번 사항은 이겁니다. 주택 재건축과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과요, 주택 재개발 사업할 때는 건설되는 주택들 가운데에서 이 소형주택, 임대용 소형주택 건설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입니다. 자, 모든 사업이 아니고 과밀 억제권역 서울시 등 안입니다. 서울시 등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 등에서 재건축 사업, 또 서울시 안에서 하는 각종 주택 재개발 사업, 이 두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하고요. 또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해당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시도 조례에서 결정해주는 그런 지역 내에서 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하고요, 주택 재개발 사업, 이 두 사업은요, 소형주택 건설 업무 비율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인데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서울 등의 과밀 억제권역에서 하거나 또는 지방에서 한다 해도 시도 조례에서 정한 그 지역 내에서 하는 재건축과 재개발, 이 두 사업은요, 소형주택, 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의 건설 업무 비율을 딱 줍니다. 줘요. 그래서 요 재건축 사업 딱 보시면요, 밑에 있습니다. 과밀 억제 안에서의 재건축은 30에서 50% 내에서 결정은 딱 합니다. 하고요. 재개발 사업은요, 50에서 75% 내에서 결정은 딱 합니다. 시도 조례 정한 재건축은요, 최대 5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이렇게만 딱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재개발 사업은 75% 내에서 결정한다. 해서 요 범위 안에서 협의해서 일정 비율 이상을 이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서 어디에 공급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직접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한다. 해서 시도지사 등한테 이것을 공급을 딱 합니다. 그러면요, 요 시도에서는 요 분양을 딱 받으면, 공급받으면 이것을 임대용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의미를 딱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보시면, 이 공급할 때 보시면, 별개, 단지 내 별개 통을 취하면 조금,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안 좋으니까, 전체 주택 가운데에서 공개 추첨을 통해서 요 주택을 선별해서 공급한다. 합니다. 대신요, 요 공짜 아닙니다. 요 집을 지은 건축비는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딱 나오고요. 그 땅, 지분권은 기부 체납하는 식으로 정의한다. 그거 건축비는 주고 땅에 대한 지분권은 기부 체납받는 식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비율, 좀 위에서 비율이 이제 중요한 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밑에 보시면 소형주택의 건설 비율에서 나와 있습니다. 과밀 억제권역에서의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도 조례 정하는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할 때 소형주택 건설 비율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인수해주면 인수받는자가 임대용을 쓰게 할 수 있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단을 딱 넘어가시면요. 340배 뒤에 요 소형주택 공급 인수 대상이 보시면 나와 있고요. 가격 보시면 그 건축비는 지급해준다. 대신 부속 토지는 기부 체납 정리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인수하면 이것을 장기 공급 임대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업에 방해될 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말도 나오네요. 매도 청구. 그래서 시가입니다. 시가. 그래서 우리가 이 배웠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 두 사업은요. 이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은 된다. 그러니까 반대자한테 매도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말도 딱 나옵니다. 나오고요. 또 이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보시면 그 단지 안에서 이 주택 건물과 지분, 토지 지분 이것을 분리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한테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딱 보십시오. 1번과 2번만 딱 보시고 3번은 뭐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8번 상이 참 중요한 8번 상 참 중요해요. 자, 우리가 주택 재건축할 때 보시면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 해서 보시면 단지 전체에서는요. 각기 4분의 3, 4분의 3의 동의 필요하다. 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각동에서는 보니까 구분 소유자 수에 대해서만 과반수의 동의 필요하다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요 단지 전체에서 사업을 합니다. 할 때 보시면 단지 전체에 많은 동이 있는데 요 101, 102, 103 전체가 다 찬성합니다. 다 찬성해서 전체 비율은 다 여기에 부합되어서 딱 맞습니다. 딱 맞아. 그런데 몇 개 동만 딱 반대를 하고 있으면 사실 사업을 못합니다. 각 동이 다 과반수가 필요할 것이고 또 합산 전체가 또 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두 동이 반대하고 있다. 그럼 사실 잘 못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원하는데 이 동 때문에 못한다 하면 좀 억울합니다. 억울하니까 이때는요. 요 반대하는 동을 에다 계속 참가하자 설득합니다. 해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요. 요 반대하는 동만 딱 강제 토지 분할을 해서 떼버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와 조합 설비가 내어준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항상요. 요 분할 청구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하고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요 분할 청구를요. 시장 군수한테 한다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법원한테 분할 청구가 되어진다. 분할 청구만 딱 되어지면 분할 확정이 안 되어도 나머지만 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와 바로 권리처분계 인가 등의 사업 시행 조합 설립하게 딱 해줍니다. 해줘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분할 되어져 나간 토지 이 면적 불문하고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법원한테. 청구만 딱 되어지면 확정이 안 되어도 이쪽 가지고 이제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인가를 내어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의 관로 이분상은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구분상 또 참 중요합니다. 구분상 참 중요해요. 자, 우리 산동네 사업이죠.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산동네 사업입니다. 해요. 하는데 요 사업하는 곳이 대부분 다 산입니다. 산이다 보니까 해당 지역의 토지 용도적이 보통 자연녹지 이런 것이 많답니다. 또 전용 일종 이런 것이 많아요. 전용 일종. 그러니까 이런 전용 일종의 자연녹지 등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동네 개선 사업을 해주는데 이쪽 아파트가 착착착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나오려면 아파트 지을 수 있는 토지 용도입니다. 그래서 중앙 개선 사업 지역 일대 한에서 보시면 용도 지역을 바꾸어줍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요 건설들이 전부 다 원칙입니다. 원칙은요 제2종 일반적으로 용도 지역을 바꾸어 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사업 시행 방식이 뭐냐라니까 수용 방식 또는요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때는 제3종 일반적으로 바꿔준다. 랍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요 주택 건설을 위해서 제2종 일반적으로 용도지 바꿔주는데, 요 사업시행 방식이 수용 방식과 관리처분 계획 방식이면 3종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준다. 라는 혜택을 딱 줍니다. 그래서 요 1번, 2번이 있죠. 보십시오. 그런데 이 경우도요, 공공임대주택을 200호 이상을 지을 때는요, 준축으로 용도지역을 대폭 상향시켜준다. 라고 하는 부분도 이번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원주민이 재입주할 때는요,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시켜준다. 이것도 그 방갈로 이번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3번은 그 다음 페이지 이어지는데요. 산동네에서 각종 어떤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 수도 등을 놓을 때 많은 어떤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힘듭니다. 힘들어도 그 다른 법에 있는 그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정비사업만을 위해서 그런 기준을 빼고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말도 3번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로 5번 사항 가시면 가로주택 정비사업만의 또 특례 보이죠. 이것은 볼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이미 했습니다. 우리 이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으면 다 몽땅 철거합니다. 철거하니까 그 종전 그 건물에 있던 각종 어떤 임차권이나 기타 권리자들 계약기한 보호를 안 해준다 했습니다. 반면 그 계약기한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권자들은요, 본인들의 계약을 해지하고 권리금등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 청구를 바로 사업 시행자한테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 이미 본 적이 있으니까 이것은 통과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이제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12번을 가보시면 자, 1번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 안에서 행정청이 소유한 토지는요, 이 목적 외에 매각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산동네 지역인데, 여기에서 행정청이 보유한 부산시라든지 각종 서울시라든지 각종 시에서 보유한 이 토지를 그 사업시행에 겁나가지고 미리 팔아버린다. 이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그런 장소에서는 아무리 시에서 자금이 딸려도 그런 땅은 팔지 마라. 그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줘야 될 어떤 복지용이다. 팔지 마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만 딱 보세요. 자,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이제 보실만 것이 이제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이제 우리 권리와 업무상에도 나왔습니다. 자, 또 이건요, 이 정비법은 보칙과 벌칙이 나오는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있어도 여러분들이 무시하시고 넘어가십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없고, 347페이지 가보시면 제3관편에 정비사업의 전문관리업자 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도와주는 뒤에서, 조합을 도와주는 배우 어떤 지원자들이 바로 업자인데, 업자 편에서는요, 딴 거 볼 필요 없고요.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들의 348페이지에 업무편에서 이번에 업무 제한. 이 업무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보이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요, 이 업무를 못합니다. 건물의 철거, 설계, 시공, 회계감사, 안전진단하면 못한다. 하지만요, 실제는요, 이 업무들을 통해서 자기들 마시는 척입니다. 그래서 실제 관리 형태의 그 어떤 지원 업무뿐 아니고 실제 철거라든지 각종 시공물에 개입되어서 이런 이권에 대해서 개입이 많이 되어서 실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철거, 설계, 시공, 회계감사, 안전진단하면요, 관리업자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아시고 제한받는 업무 범위 이것도 체크만 다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들은요, 공공지원 사업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비법의 전부 다를 훑어보셨고, 지금 보신 이 제가 설명했던 이 내용들만 잘 아셔도요, 6문제에서 5문제 아니 6문제 다 절대 빈틈없이 여러분들이 맞을 수 있게 준비가 되었으니까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반복하시면 충분하게 숙지에서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